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는요, 정말 요즘 화제의 코너죠. 진짜 취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드리는 나는 가수다보다 더 재밌는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외대 외래 교수이자 커리어맵 대표이십니다.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듬직하시고 인자하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살아있는 그런 취업 맞아요. 이야기, 교과서적인 거 말고요. 살아있는 말씀 해주시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교수님. 네, 없어서 요즘 느끼세요? 우리 송상은 씨랑 저랑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만으로도 저는 이미 두 사람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또 많은 취업생들을 또 만나고 계실 텐데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어떤 건가요?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예. 가치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가치요? 그러니까요. 그 구직을 할 때 본인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렵죠. 이력서에 상품성을 충분히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묻는 것은 도대체 뭐를 엿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인재상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주까지 사실 마무리를 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었던 많은 키워드들과 똑같은 라인에서 병행을 해볼 건데 이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 흔히 구직 과정에서 가치를 우리들은 상품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상품성보다는 철학적 의미의 가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아, 기업에서요? 그래서 당신의 신념은 무엇이냐? 이 신념이 기업의 인재상과 기회를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되게 자기네 회사에 맞는 사람을 가려 뽑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인터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기업이라고 해요. 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는데 200년 만에 처음으로 동경대학교 수석 졸업자가 지원을 한 거예요. 200년 만에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대 수석한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경대 하면 이미 세계의 10위권 대학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역사 전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그 동경대 수석 졸업자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묻겠네요.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너무 영광이고 고마운데 우리 회사는 전통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하네. 그 대신 예 혹은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게. 그 질문을 재밌어. 가정하고 그대로 두 분께 묻겠습니다. 아, 저희한테요? 아니, 또 원고에도 없는 내용 재원 씨에게 하시네요. 묻게, 재원 씨에게. 남자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의 발을 씻어줘 본 경험이 있는가? 발을요? 네.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정말요? 거짓말 같아 보이는데? 아, 정말입니다. 아버지만. 부모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도 아니오죠. 양심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질문이죠. 사실은 속인들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이 질문들은 좀 가볼 건데요. 그래서 똑같이 구직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수고했네요. 면접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동경대 수석 졸업자로서 많은 컨텐츠를 준비했고 내 자신의 상품성을 어필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아주 단순하게 발을 씻어줘 봤냐고 묻고 아니라고 말했더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약속이었으니까요.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그럽니다. 정 억울해서 내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오고 싶거들라 오늘 저녁에 반드시 부모님의 발을 씻어주고 오길 바라네. 문을 꽝 닫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불쾌하다는 거죠. 절대 이 기업은 다시 오지 않겠다고 했죠.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한 번도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발을 본 적도 없을까? 그 회사는 가지 않을 거야. 오늘 어머니 발이나 한번 씻겨드려보자. 구직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어머니가 행상을 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광주리에 뭔가를 잔뜩 이고 해가 뉘어 떨어질 무렵에 팔다 남은 모든 것을 잃고 집에 들어오십니다. 마루에 물을 떠놓고 기다리고 있죠. 어머니 빨리 오십시오. 제가 발부터 씻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새삼스러움에 깜짝 놀라죠.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어찌 미천한 행상 따윈 하는 내가 동경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귀한 너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하다. 됐다. 이때 이 아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실은 제가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면접관이 어머니 발을 씻겨주고 오지 않으면 저를 뽑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말 하지 않고 마루에 앉습니다. 발을 맡기죠. 막 네. 그려져 지금 막 모습이 막 그렇죠. 그려지고 있어 지금. 양말을 벗기고 예. 네. 물을 한번 끼얹고 이 아들은 세 번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오, 태어나서 이렇게 더럽고 거칠고 지저분한 발은 처음 보기 때문이죠. 네. 눈물이 왈칵했겠어요. 눈물이 왈칵이 뭡니까? 네. 그냥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계속 울고 있었죠. 예, 예. 그 어깨 위에다 어머니가 손을 올려두고 아들아 그만해라. 이 어미 발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발은 거칠고 지저분하다. 나도 그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면접관이 어머니랑 아시는 사이인가? 예.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 붙잡고 듣는데. 네. 회사로 갑니다. 예, 예. 네. 어제 왔던 그 친구 아닌가? 예. 다시 온 걸 보니 발을 씻어주고 온 모양이라고. 네. 예. 옆방으로 가보게. 아마 자네 합격증이 기다리고 있을 거네. 이때 이 구직자가 동경대 졸업자가 뭐라고 합니까? 면접관님, 어제서야 비로소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에게 우리 기업들은 어떤 방향의 질문을 하느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대개 구직자들은 약 90%의 부모님의 답이라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답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네. 그 가치를 거기서 확인을 해봅니다.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느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낳지 않고 다른 분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치의 신념의 묘사는 좀 남다른 신념의 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이슈였습니다. 것처럼 오히려 더 추상적일 수 있고 네. 예,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치를 물을 때는 상품으로만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을 말해주면 이 사람이 장기적인 안착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더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정말 저희 프로그램 뭐 중간에 딱 트신 분은 아니 저게 무슨 저렇게 재밌는 이야기인가 하고 예. 지금 뭐 그냥 넋을 놓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더 TV 예. 보시면서 다들 부모님 저 발 좀 닦아드리고 예, 저도 아까 힘차게 울컥했습니다. 달려가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의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가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맞아요. 오늘 주제로 넘어와 버렸어요. 네네네. 오늘 이 기업 인재상의 답이 있다는 그런 네. 주제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 건데요. 네. 사실은 오늘은 또 이 기업의 인재상과 어떤 이야기를 더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서 일부에 제가 잠깐 방송을 보니까 네. 비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친구들이 많죠. 예. 그런데 구직자가 회사에 가장 궁금한 인재상 중에 비전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 구직자의 장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입사 후에 단기간,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전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말이 비전이 없어서 그만두었다는 말을 합니다. 예. 제가 묻죠. 비전의 뜻이 뭘까요? 라고 하면 뭐 꿈, 야망, 뭐 미래지향적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다시 묻죠. 그럼 꿈은 누가 꾸는 건가요? 제가요. 본인이 꿈을 꾼다고 말하고는 왜 회사에서 꿈을 대신 꿔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만두는 이직자들의 대부분은 3개월 동안 회사에서 꿈을 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개인에게 꿈을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조직에서 내가 어떤 미래 비전을 투여할 수 있는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이 꿈이라는 건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비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잘못된 일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요, 기업 인재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지금 비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비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의 뭐 인재상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꿈, 자신이 어떻게 이 회사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문화와 같이 곁들여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는 고유의 문화와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 꿈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질
이루어질지를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래 포부가 뭡니까? CEO가 되는 거요. 라고 말을 하면 이 회사에서 CEO가 될 모양이구나 라고 판단할 건데 창업을 하는 게 꿈입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개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학습을 시켜주겠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잘못 오기로 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신의 꿈을 강조하되 이제 회사의 인재상과 접목을 시켜서 발표하는 것이 정답인데 보통은 저희가 비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사실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기업의 인재상 보고 대충 그것만 정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맞아요. 항상 주도적인 건 자기 자신, 바로 나의 비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준비하신 내용 중에서요. 구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겠다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인재상과 구직 프로세스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하죠. 왜냐하면 인재상에서 분명히 뭐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면 뭐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취업을 전체 한 가지라고 보면 우리는 취업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눠보면 개별적인 전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략을 나누기 전에 아까 꿈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네. 미국의 셰인이라는 학자가 1977년도에 이 경력의 닷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 꿈이 뭐냐? 뉴요커인데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꿈을 꾼다는 것은 몽상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자기는 그냥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력 닷을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는 어떤 것에 착안을 했냐면 이 경력 닷이라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러면 택시 운전은 닷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꿈은 현실로 실행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이분들이 무작정 할 일이 없어서 놀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할 일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단기적인 잡이라도 만들고 있어야 이 사람에게 정상적인 일거리가 주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직 프로세스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110m 허들 경기를 참가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자, 스타트 라인에 서 있죠. 이 선수가 가장 먼저 기다리는 건 뭘까요? 저기 출발 신호? 좋습니다. 예, 출발 신호. 신호입니다. 신호. 신호가 울려서 뜁니다. 네. 뭐를 향해 뜁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잘못됐네. 우리 항상 잘못됐네요. 허들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신호가 울려서 뛰는 사람의 두 번째 목표는 첫 번째 허들을 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허들. 왜냐하면 그걸 잘 넘어야지. 첫 번째 허들을 넘어야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 넘을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목표물을 다 넘었습니다. 넘은 사람에게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등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수도 꼴찌를 하려고 대회 나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1등만 하면 끝이냐? 자,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등은 1등인데 어떤 1등이 가치 있는 1등일까요? 바로 기록을 갱신한 1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허들 경기에서는. 이게 구직에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출발 신호가 뭐죠? 직무 결정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근데 어떤 일은 아주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거죠. 뭐 구매 업무인데 구매 중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를 할 거야? 혹은 뭐 생산관리 중에 어떤 부품을 생산관리할 거야? 등등. 그리고 두 번째 스타트라인에 띕니다. 이제 구직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거죠. 회사 결정과 직무 결정이 됐으면 입사 서류를 넘겨야죠. 네, 그렇죠. 입사 서류를 넘어가야 이 사람에게 뭔 통보가 가죠? 면접 통보가 온다는 거죠. 면접이 세 번째입니다. 결승점을 다 넘었던 정도의 비중도가 크죠. 그래서 면접을 통과한 사람이면 마지막이 뭐가 기다립니까? 성공적인 면접한 사람한테는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조건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바로 연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에게 묻죠. 얼마의 연봉을 희망하십니까? 이게 바로 구직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나눠서 펼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직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인재상과 곁들여서 가장 학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고시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하려고요. 왜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 많은 사례의 고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는 밀림의 타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밀림의 타잔이요? 타잔, 네. 예, 뭐, 타잔이 오 하고 예. 뭐를 타고 오죠? 네. 밀림의 줄. 동아줄을 동아줄에 타고 옵니다. 이게 반동에서 타고 와서 제일 처음에는 타고 온 줄을 놓고 잡거나 잡고 놓거나 하죠. 예. 그래야 이 사람이 옮겨가야 되니까. 다음 목적지로 가죠.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사례자들은 동아줄 2개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인 거죠. 했던 게 너무 아깝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네. 그러니까 줄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놔야 어느 한 곳을 놔야 합니다. 놔야 되는데. 이게 논다는 것은 했던 걸 놔야죠. 이 했던 걸 놓은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재상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바로 공부했던 학습력을 이어가는 거예요. 고시 공부했던 사람은 현존하는 기업에서 채용하는 기업들 중에 시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는 인재상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구직 프로세스와 좀 연관성이 있어진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기업의 인재상도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물론입니다. 접근하면 훨씬 더 빨라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는 네.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구직 프로세스 중에 제일 처음이 직무를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회사를 먼저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앞서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럼 잘못된 방향인지 그리고 직무를 선정할 때 흔히들 이제 그냥 자기 전공과 연관을 시켜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총 통틀어서 직무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회사를 선택하는 게 선택 기준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아, 좀 그래요? 어렵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회사가 약 한 250만 개 정도가 있죠. 250만 개요. 예. 네. 어떤 회사를 갈 거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가 그렇죠. 딱 뜨면 무조건 넣고 보잖아요. 인지도 있는 예, 회사. 예. 그런데 회사 인지도만을 보고 넣으면 네. 어떤 문제가 결정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 네. 지원 동기라는 걸 지원서에 적을 때 그 회사에 맞는 지원 동기를 적었다고 가정을 하죠. 네, 네. 뭐 A라는 기업에 그 기업이 우리가 인지도가 높은 뭐 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삼성에 지원하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서 지향하는 초인류 기업의 인재상에 제가 가장 부합한 인물이고 입사만 된다면 제가 미래를 선도할 만한 사업 아이템으로 기사의 사업 영역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럴듯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기업에 실패하고 현대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현대라는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똑같겠네요. 똑같은 지원 네. 동기를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죠. 아, 네네. 그래서 삼성을 현대로 지워주는 네. 센스를 발휘하죠. 네. 이번에 현대도 실패를 했죠. LG를 지원합니다. 예. 컨트롤 V 했는데 예. 현대를 LG로 지우지 못했죠. 어머. 큰 실수했네요. 큰 실수죠. 네. 안 되죠, 무조건. 옛날처럼 사람이 귀하던 시대 같으면 이 사람이 진짜 실수를 했을 거야.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물인데 이 친구는 봐줄래? 묻힐까요? 드러나 보일까요? 성의 없어 보일까요? 네. 판단은 아마 두 분께 맡겨도 아주 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인재상이랑 어쨌든 인재상을 기본으로 해서 써 내려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인재상이 어쨌든 회사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기업의 인재상에다가 그 회사랑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나의 경험을 그때부터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바꿔라는 것은 네. 180도 바꿔야죠. 360도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그렇게 많은 시시각각 카멜레온처럼 많은 변화를 가진 사람이 될까요? 하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재상에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를 지원하려고 하거나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네. 재직 중인 분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입사한 선배들에게 경험담을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문화를 이해해야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어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제가 뭐 너무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런데 네. 그 질문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네. 들어가고 나서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오케이. 예, 그거는 다음에 꼭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간단히만 먼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갔는데 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가는 게 잘 되는 행동인 건지. 예. 우리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죠. 네. 네. 근데 첫 단추는 구직 과정에서 누가 뭐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단추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풀러서 다시 하면 되죠. 힌트,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빨리 풀어야죠, 빨리. 네. 자, 기업 인재상의 답이 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직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듣고 오늘 자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놀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놀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스스로 위안이 구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면 전 오랫동안 고민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놀더라도 무언가의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까 그 경력 닷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놀지만 마십시오. 그 리모컨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큰 고민하지 말고요. 리모컨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네. 네. 이등병 때 우리 병장 그 고참에 제가 리모컨 역할을 하던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네. 자, 오늘 많이 말씀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네. 말씀 너무나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제가 꼭 그 질문 또 드려가지고 네. 한번 또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네. 취업 성공의 모든 것. 오늘 순서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취업은 우리가 있다.